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영유월 1516일 월화요일 월드컵 조별리그 독일 vs 키라소. 이 경기는 기본적인 전력 차이부터 중원 장악력, 공격 전개 속도, 박스 안 마무리 완성도까지 독일 쪽 우위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독일은 고레츠카가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고 무시할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운다브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등 뒤를 파고드는 움직임과 빠른 슈팅 전환으로 독일의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퀴라소는 로카디아를 활용한 전방 버티기와 측면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독일의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을 동시에 견뎌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퀴라소의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독일은 무시할라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찍고 들어가는 공격 루트를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은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뒤 짧은 패스와 이선 침투를 섞어 상대 수비의 시선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퀴라소는 수비 라인을 내리더라도 박스 외곽과 페널티 스팟 주변 커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고 세트피스 2차볼 대응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독일이 경기 전체의 방향을 잡고 퀴라소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독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독일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네덜란드 vs 일본. 이 경기는 서로가 확실한 공격 루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뾰족한 플랜 B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무승부 가능성을 강하게 봐야 하는 매치업이다. 네덜란드는 코디 각포와 코프메이너르스를 중심으로 왼쪽 전개와 박스 외곽 지원을 묶어 일본 수비를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3백과 측면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좁히면 각포의 컷인과 코프메이너르스의 전진 패스가 일정 구간에서 막힐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우에다, 아야세와 쿠보 다케우사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네덜란드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공략할 수 있다. 그래도 일본 역시 쿠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읽히면 카마다의 연결과 우에다의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다소 단조로워질 수 있다. 결국 양팀 모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플래너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경기 흐름은 장군 멍군식 공방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 네덜란드는 피지컬과 박스 진입 퀄리티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전방 3명의 위치 변화와 짧은 패스 연결로 응수할 수 있다.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흐름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강점을 확인하면서도 결정적인 한방에서는 조심스러운 운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양팀 모두 공격 시도는 꾸준히 가져가겠지만 박스 안 마무리 장면에서는 수비 숫자가 빠르게 복귀하는 구도가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를 강하게 밀기보다 서로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 흐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코트 디부아르 vs 에콰도르. 이 경기는 단순한 피지컬 싸움보다 중원 압박의 출발 타이밍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핵심이다. 에콰도르는 3백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확보할 수 있지만 투볼란치의 압박 방향이 엇갈릴 경우 중앙에서 빈틈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코트 디부아르는 바로 그 지점을 디알로 아마드의 전진 드리블과 푸파나 세코의 볼 운반으로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아마드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 에콰도르 수비는 센터백이 튀어나갈지 미드필더가 내려설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 순간 Y 엘리세페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면 컷백과 침투 패스 모두 위협적인 득점 루트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에콰도르는 조르디 카이세도를 향한 직선적인 전개와 파에스의 개인 전진성에 기대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코트 디부아르가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세컨볼 경합에 붙어준다면 에콰도르의 공격 전환은 생각보다 답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코트 디부아르의 탄력적인 압박과 순간 가속은 에콰도르의 중원 간격을 계속 흔들 수 있다. 결국 에콰도르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더라도 중앙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 박스 앞 슈팅 허용은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코트 디부아르가 중원 균열을 먼저 찌르고 전방 결정력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코트 디부아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코트 디부아르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웨덴 vs 튀니지. 이 경기는 프로토 표기상 스웨덴이 앞에 배치되어 있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성상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아닌 국가는 중립지역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구조다. 그래서 특정 팀의 홈 이전보다는 전술 구조, 공격 루트 다양성, 교체 카드의 파급력이 더 중요한 경기로 봐야 한다. 스웨덴은 스벤손의 측면 터치라인 돌파를 통해 페널티 박스 안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이삭의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생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 루트가 막혔을 때 중앙에서 상대 수비 블록을 깨뜨리는 세밀한 패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튀니지는 가르비와 메브리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빠른 템포의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 안쪽 공간으로 파고드는 공격 루트를 선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튀니지 역시 그 루트 외에 다른 공격 플랜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이 일정 구간에서 단조롭게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전방에 재능 있는 자원은 존재하지만 경기 전체를 흔들 만큼 다양한 공격 해법을 갖춘 매치업은 아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교체 자원들에게도 드라마틱한 공격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양팀 모두 무리한 전진보다는 실점하지 않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굉장히 루즈한 흐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 흘러갈 수 있는 저득점 성향의 맞대결로 판단된다. 스웨덴은 측면에서 활로를 찾고 튀니지는 박스 외곽 원투 패스를 노리겠지만 양쪽 모두 마무리 장면까지 이어지는 빈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승패를 강하게 가르기보다는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함께 주목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6월 16일 화요일. 스페인 vs 카보베르데. 이 경기는 전력 차이뿐만 아니라 공격 속도와 수비 대응 속도에서 격차가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스페인은 페드리가 중원에서 패스 방향을 바꿔주고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며 페란 토레스가 박스 안쪽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림을 반복할 수 있다. 카보베르데는 수비 블록을 낮추며 버티려 하겠지만 센터백들의 순간 스피드가 스페인 공격진과 비교했을 때 빠른 편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스페인이 좌우 전환 이후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넣는 패스를 시도하면 카보베르데 수비진은 등지고 따라가는 상황을 자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페란 토레스는 수비수 어깨 뒤쪽으로 빠져드는 움직임이 좋고 라민 야말은 측면에서 한 명을 벗겨낸 뒤 박스 안쪽으로 패스 각도를 열 수 있는 선수다. 이 두 자원이 동시에 살아나면 카보베르데는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 사이 공간을 계속 내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페인은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유도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니 올모의 인프런트 직접 프리킥은 또 하나의 확실한 득점 루트가 될 수 있다. 반면 카보베르데는 누노 다 코스타와 조반 카브라를 통한 빠른 전환을 노리겠지만 공을 탈취한 뒤 전진 패스가 늦어지면 스페인의 제압박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카보베르데가 얼마나 오래 막아내느냐보다 스페인이 언제 첫 득점 장면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페인 승주력. 핸디승 강축. 언더오버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페인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벨기에 vs 이집트.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전술 상성이 동시에 벨기에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다. 벨기에는 루카쿠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박스 안쪽을 직접 공략할 수 있고 도쿠의 측면 돌파로 이집트 수비폭을 계속 벌릴 수 있다. 그리고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을 연결하면 벨기에는 단순한 크로스 축구가 아니라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섞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반면 이집트는 살라와 마르무시라는 위협적인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방으로 올라가는 연결 과정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집트의 중앙 수비진이 루카쿠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박스 안쪽에서 헤더 슈팅과 세컨볼 경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벨기에가 오프 더 볼 움직임과 패스 앤드 무브먼트로 볼 점유율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슈팅 기회와 슈팅 공간도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차이가 아니라 공격 방식과 수비 대응 구조에서 벨기에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다. 이집트가 역습 한 방으로 저항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 흐름과 박스 안쪽 장악력에서는 벨기에가 더 강한 장면을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벨기에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사우디아라비아 vs 우루과이. 이번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대응력과 우루과이의 파이널 서드 공격 완성도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3-3으로 측면 공격을 열고 알도사리의 안쪽 움직임과 알브라이칸의 박스 침투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루과이는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후방 간격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펠리스트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고 누네스가 그 움직임에 맞춰 수비수 사이로 들어가는 장면은 이 경기의 핵심 공격 루트다. 사우디아라비아 최종 수비진은 이 인버티드 침투를 따라가야 하는 동시에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누네스의 움직임까지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 우루과이는 파이널 서드에서 바로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발베르데는 중원에서 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넣거나 박스 외곽에서 강한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뒤로 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도 단순한 크로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니어 포스트 움직임과 파포스트 침투, 세컨볼 경합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리그 중심으로 쌓인 익숙한 경기 환경에서 벗어나 우루과이처럼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반복하는 팀을 만나면 대응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국제 무대에서는 한 박자 늦은 클리어링이나 마킹 전환 하나가 곧바로 실점 위기로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알도사리의 개인 돌파로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선수 경험치, 중원 장악력, 파이널 서드 공격 루트,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우루과이 쪽 기대값이 더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사우디아라비아 수비진이 펠리스트리의 대각선 침투와 누네스의 박스 움직임을 동시에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우루과이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공격 루트와 세트피스 찬스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루과이가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기량의 차이를 결과로 연결하며 승리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우디아라비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우디아라비아 패 추천. 언더 추천. 이란 vs 뉴질랜드. 이번 경기는 이란의 세밀한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뉴질랜드 포백 수비의 대응 능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4-4-2 기반에서 무리하게 중앙을 밀고 들어가기보다 에자톨라이를 통해 공격 방향을 한번 정리한 뒤 측면으로 날카롭게 전환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에자톨라이가 중앙에서 볼을 잡고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유인하면 가이디가 좌측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사이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뉴질랜드 풀백이 가이디를 따라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측면 크로스길이 열리고 센터백이 커버를 나가면 타레미가 박스 안에서 더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란은 가이디의 침투와 컷백, 타레미의 박스 안 마무리, 에자톨라이의 전진 패스를 하나의 공격 패턴으로 묶어낼 수 있다. 특히 타레미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몸싸움과 위치 선정, 헤더 마무리까지 모두 가능한 스트라이커다. 뉴질랜드가 낮은 수비 블록을 만들더라도 타레미가 센터백 사이에서 버티고 가이디가 옆 공간을 찌르면 수비 라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뉴질랜드는 우드의 제공권을 활용한 크로스와 세트피스, 바르바르세스의 뒷공간 침투로 반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루이스의 패스 길목이 막히고 중원에서 전진이 늦어지면 우드에게 전달되는 볼의 퀄리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란은 자신들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경기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파울 유도와 시간 관리로 상대의 공격 흐름을 끊어내는 데 능숙하다. 유리한 상황에서 잔디 위에 드러누워 시간을 끊는 듯한 이란 특유의 노련한 경기 관리도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변수다. 이런 운영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경기 템포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묶어두는 방식이다. 뉴질랜드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급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비 라인이 벌어지면 이란의 컷백 루트와 세트피스 2차볼 상황이 더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이란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난타전으로 가지 않고 중원 장악과 측면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차근차근 득점 기대값을 높이는 흐름이 유력하다. 뉴질랜드의 피지컬과 제공권도 분명 부담스럽지만 공격 패턴의 다양성과 파이널 서드 완성도에서는 이란이 더 앞서 있다. 그래서 에자톨라이의 패스, 가이디의 침투, 타레미의 마무리가 연결되는 순간 이란이 승부의 균형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이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